산유국의 꿈을 꾸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 이후에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의혹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액트지오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또 검증 과정에서의 의혹들 아직까지 남아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소유공사의 자문단 선정 기준과 절차가 공식 입찰이 아닌 지인을 통한 자료 검증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을 취재한 기자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안미양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미양입니다. 네, 지금 거기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 저기 지금 저녁 9시 30분이고요. 네. 6월 13일입니다. 예, 6월 13일 전날. 네, 한국보다 하루가 뒤에 있죠. 네, 아유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괜찮습니다. 예, 텍사스에서 인터넷 미디어 텍사스 N인가요? 텍사스 N. 네, 텍사스 N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어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달라스와 휴스턴, 샌안토 지역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좀 아우르는 인터넷 네.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텍사스 N의 운영자이자 대표 기자이신 안미양 기자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본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해가스전 탐사 분석을 진행한 액트지오의 고문인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이 논문 공동 저자이자 또 액트지오가 내놓은 자료를 검증한 데이비드 모릭 교수가 한국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인 A 박사의 포스트닥터 지도교수였다. 이렇게 기사를 쓰셨어요. 네네. 예,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례적으로 좀 특정 업체를 언급을 하면서 그게 액트지오라는 업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텍사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텍사스면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찾아보니까 1인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데 연매출이 $27,00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질 교육 관련 그런 필드 트림만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텍사스에서 최초로 6월 3일자로 최초 보도를 하게 됐는데, 그 뒤로 저는 계속 머릿속에 네. 이게 누굴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연결한 걸까? 모든 사람들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네.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연결 주체가 누구일까? 어허. 이 의문이 이제 떠나지 않으면서 스텝 바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던 중에 데이빗 모릭 교수가 아브레우라고 하죠, 한국에서 네. 발음으로. 네, 아브레우 박사 공저자였다라는 보도를 요즘 다른 방향,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 네. 하는 중에 기자님. 유티 오스틴 교수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전화 연결 여보세요? 상태가 잠깐 좋지가 않은데요. 네, 잠시만요. 네네. 예, 다시 한번 그 앞부분부터 네, 잘 들리나요? 고문, 예, 이제? 아브레오 고문 그 얘기부터 조금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브레우 고문이 논문하고 데이빗 모릭 교수가 논문 공저자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서 이거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다른 방향의 그 접점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유티 오스틴 교수였다는 점을 했다는 점, 그리고 검증에 들어간 이 3명의 해외 전문가가 모두 유티 오스틴 교수 또는 부교수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그러면 이들의 논문까지 다 들여다보자. 그래서 이제 논문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인 이름이 포스닥터로 한국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추적해서 들어가면서, 네. 관련됐던 모든 정보를 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의 성함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 석유공사에 있는 분. A 팀장이라고 네, 할까요? A 박사라고 하고요. 네. 그 A 박사가 포스닥터로 모릭 교수 연구실에서 이제 있었다는 점을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2018년에 졸업했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그럼 이 사람이 서로가 사제 관계구나. 그렇다면 그들과의
빅토르와도 어떤 관계일까? 라고 들어가면서 계속 파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파고다 보니까 이제 코넬 올라리오 부교수와 이 석유공사의 A 박사가 논문을 같이 썼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빅토르 고문하고 예. 이 A 박사가 서로 페이스북 친구로 돼 있더라고요. 알던 사이. 그래서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한국과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던 게 네. 한국과 석유공사를 이 미국에 있는 액트지오에 대한 이 질문에서 네. 의혹이 조금 생긴 거죠. 그렇다면 석유공사 내에서 네. 액트지오를 연결했겠구나. 라는 의혹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맨 처음에 이 언론 보도에서 데이비드 모릿 교수가 빅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발표한 논문에 공동 저자였던 사실이 드러났고 그리고 네. 이 연결점을 보고 그러면은 이 국내에서 특히 석유공사 쪽에서 뭔가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셨더니 지금 지난해 7월 해외 전문가 네. 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UT 오스틴 잭슨 지구과학대학 소속의 모릿 교수 또 같은 대학 교수인 세르게이 포멜 교수 코넬 올라리오 연구 부교수 네.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네. 밝힌 것은 보고 그래서 막 이 취재를 네. 해봤더니 모릿 교수가 네. 이 한국석유공사에 있는 A 박사 지도 교수였고 또 네. 코넬 올라리오 부교수, 그러니까 자문단의 이름을 올렸던 그 부교수는 함께 A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연관성이 한국석유공사와 액트지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자문계약했던 그 전문가들 연결할 수 있는 그 지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인맥이 나왔다. 자, 이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지금 네. 한국석유공사나 아니면은 한국석유공사 이 A 박사나 모릿 교수, 올라리오 교수 지금 취재하면서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그런 사람들과 또 네네. 취재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쪽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고 네네. 있습니까? 그분들은 무반응이시죠. 무반응이에요? 아직? 네, 일단은 제가 그 지질학과에 있는 그 교수분 세 분에게 모두 이메일을 보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학교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네. 만나지 못했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그 학교에 한국인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다른 분인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A 팀장님, A 그분, 네. A 박사님, 그분의 그 논문을 감수했던, 그러니까 완전 지도 교수는 아니지만, 네. 마지막 졸업 논문을 검증하고 이렇게 심사하는 교수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 있어요. 한국 이름이 있길래 보니까, 네. 지금 현재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한테도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네. 답이 없습니다. 아직 관련자들에게는 답이 없다. 그래요. 네. 오마이뉴스가 이제 A 팀장에게 검증단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답변하기 어렵다. 언론 대응은 홍보팀 통해 하기로 돼 있다. 홍보팀 통해 문의하라라고 했고 저희가 이제 석유공사 홍보팀에 관련 내용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이 안 온 걸로 지금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근데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를 보면은 심해 분야 전문가 네. 인력풀이 매우 좁아서 이들끼리 뭐 연구과제나 네. 학술활동, 또 근무를 같이 할 개연성이 높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모릿 교수와 아브레우 고문이 논문 공동저자임을 사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모릿 교수는 공정하게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이 공사 측의 네네. 설명은 기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은 심해 전문가 인력풀이 매우 좁아서 이들끼리 연구 과제나 학술 활동이나 뭐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심해 전문가 인력풀이 좁은데 그러면 서로 많이 알 텐데 왜 휴스턴에서는 이 사람을 이 액트지오를 아무도 모를까요?
비토르 에브라우라는 사람을 아는 업계 종사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취재해 보셨더니 거의 못 업계에서, 들어보셨어요? 네, 취재에서는 저희 없어요. 아예 없고요. 그리고 휴스턴은 한국에서도 뭐 잘 알려져 있지 않겠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에너지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에너지 회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도 석유공사 지사가 있고요. 예. 지사가 휴스턴에 있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정말 휴스턴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서로 업계의 한국 분들 네. 그리고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협회 안에 각 정말 내노라한 기업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뭐 박사과정 학생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계시는데 그 단톡방 안에서도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그 단톡방 안에서도 액트지오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이슈가 한번 됐었나봐요. 이 사람 아느냐, 이 회사 아느냐, 서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현직 업계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미국 분들을 취재를 했는데 네. 이분들도 액트지오를 모르십니다. 그리고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석유공사에서 해명한 대로 심해 전문가 인력풀이 좁으니까 네. 연구 과제나 학술활동 뭐 개연성이 높다. 저는 그거는 맞지만 그렇다면 왜 액트지오는 아무도 모르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석유공사가 어떻게 해명할지도 참 궁금한 대목이죠. 그렇네요. 석유공사의 해명과 좀 다른 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이번에 액트지오가 최종 선정되기 전에 입찰에 참여한 회사 이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보니까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라는 회사라고 하는데 이 두 회사 합해서 액트지오까지 세 업체가 경쟁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액트지오가 선정이 됐어요. 이건 좀 업계나 아니면 기자님 개인적으로 취재하면서 봤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저도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저도 뭐 에너지 업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가 되는 거를 보고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 회사들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 업체가 맞아요. 예를 들어 특히 슐럼버거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연매출만이요. 그리고 그 슐럼버거는 휴스턴에 처음 자리 잡은 게 1934년부터예요. 그리고 그 심해 분석 시스템을 최초로 컴퓨터화 만든 회사가 이 슐럼버거라는 회사라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시추 회사를 인수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요. 세계적인 업체들이다. 네, 할리버튼도 마찬가지예요. 1919년에 설립된 회사고 처음에는 시멘트 회사로 시작했다가 해상 서비스로 진출하면서 그 미국에서는 최초로 중국에 시추 플랫폼 장비를 수출한 회사가 할리버튼이라는 회사고요. 그러면서 중국 본토로 그 석유 서비스를 제공한 최초의 미국 회사가 이 할리버튼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 또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멕시코만이 워낙에 텍사스는 뭐 셰일도 많고 그 자원이 많은 나라래. 죄송합니다. 많은 주다 보니까 이 멕시코만 일대에 여전히 심해 탐사나 뭐 해저 지층성까지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관련 데이터도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PGS라는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멕시코만에서 얼만큼 많은 그 심해 및 해저 지층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런 그 해저 지층 평가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면 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냥 객관적인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회사들보다 액트지오가 훨씬 우수한가? 그러면 뭐 공사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퇴적층 뭐 이런 뭐 특정 분야에 대해서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을까?
아니지 않을까요? 가장 아주 단순하면서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게 답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 회사들을 입찰에 경쟁을 시켰고 입찰 과정이 어떻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그냥 그렇네요. 깨끗하게 해결될 의혹들인데 네. 보여주지 않으니까 의혹만 더 쌓여가는 거죠. 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자문단 선정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영업 기밀이다 뭐 이런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네. 상황, 이런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해서 액트지오가 선정이 됐다라는 그 자체, 또 이 인맥과 관련해서도 이 좁은 네. 인재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기자님 말씀에 따르면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맞지 않는 해명이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의혹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더욱 더 안미영 기자가 이제 취재하는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자님 네, 입장에서 이제 더 파야 할 지점, 네, 앞으로 더 검증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 어떤 취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정말 기본적인 궁금함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모든 취재가 저 개인적인 궁금함이 저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함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궁금함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만, 네. 일단은 뭐 한국에서 이제 석유공사와 이 수석 지질학자였던 그 A 팀장과 자문단과의 어떤 유착 관계는 한국에서 풀어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취재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액트지오가 페이퍼일 가능성 또는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그 궁금함에서 좀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액트지오가 주정부에 등록한 주소지는 휴스턴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휴스턴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액트지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지예요. 하지만 정부에 등록된 주소지는 오스틴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런데 그 오스틴 주소지를 제가 가보니까 액트지오라는, 그러니까 상업 건물인데 액트지오라는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너무 또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예, 이게 너무 많이 이상한 거예요. 1인 기업이고 자기 집이,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주소는 지금은 또 나오지 않아요. 홈페이지에서 그 주소를 빼버렸는데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주소지는 본인 집이고 그 본인이 그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집이에요. 제가 이것도 프로퍼티 그 레코드 확인을 했거든요. 그 프로퍼티가, 그리고 한국에 출발하기 전날 매매가 아니라 렌트 계약이 성사가 돼요. 6월 2일 날. 그래서 매매 계약, 그래서 그 집인데 그 집 주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만 등록된 주소지는 왜 오스틴일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지금 질문이 저 개인적인 질문이 남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가설을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가설, 두 번째 가설, 뭐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저는 이 교수진들과 일착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있어요. 이건 정말 소설이지만 아직까지는 가설 단계인데, 이게 일단 주소지가 왜 오스틴인가라는 질문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두 번째로 단독 보도했던 게 브라질에 있는 플러서스라는 회사거든요. 아, 맞아요. 액트지오를 팔고 플러서스를 만들었는데 플러서스를 또 몇 달 뒤에 바로 JNF한테 또 팔아요. 근데 플러서스는 아직 시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정말 따끈따끈한 신생 회사인데 JNF라는 정말 그 고기 파는 정육업계의 그 재벌이라는 JNF가 이 회사를 사들이고요. 최근에 여러 석유 관련 그 회사들을 매입하고 있어요. JNF가. 그래서 그러면서 플러서스를 키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플러서스와 액트지오의 관계. 플러서스는 한국에서
한다고 했을 때 입찰 경쟁에 플러서스가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도 저에게는 또 하나의 관심사거든요. 예. 만약에 플러서스가 입찰을 해서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 탐사 단계, 물리 탐사 단계에서 이렇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그 회사 대표였던 사람이 이제 고문이라고 하지만 그 회사를 팔고 다른 회사, 브라질 회사 거기 가서 만들어서 그걸 또 대기업한테 판 다음에 과연 그 회사가 시추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거대한 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 완전 지금 뭐 소설처럼 저희가 얘기를 해봤지만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거는 소설이에요. 어마어마한 뭐 게이트로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안미영 기자께서 뭐 개인적인 궁금증이 시작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응원하시고 또 열심히 취재하기를 또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활동 계속 감사합니다. 지켜보고 기사 나온 것도 좀 확인해 보면서 또 다음에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으면 연결하도록 하고요. 기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끝으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이제 활동하시면서 저도 연락드리게 됐는데 시민 기자 활동하면서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뜻밖이라 일단은 뭐 이미 시민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 추천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미국에서만 단독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 한국 관련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이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단독 기사는 계속 나오지만 이게 몇 번 걸러지면서 다른 곳에서는 뭐 그쪽의 단독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안타까워 하시면서 오마이뉴스는 정말 시민 기자라는 제도가 있으니 한번 도전을 해서 한번 해봐라라는 추천을 하길 됐는데 마침 또 이 상황이 이런 아이템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면서 제가 또 제 자신 있어 하는 부분도 탐사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흥미롭게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하고.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고요. 앞으로 또 뭐 오마이뉴스나 오마이TV나 이런 독자님들, 뭐 시청자분들의 궁금함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사로 만나뵐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텍사스 현지에 있는 안미향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미국 현지에서 취재하는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고요. 이렇게 오마이뉴스는 시민 기자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시민 기자라는 또 메뉴가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민 기자가 될 수 있지라는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 자,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계속해서 현장과 또 여러 가지 단독 취재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